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좀 아껴보려고 합가했다가 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도망친 30대 여성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재산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스트레스도 똑같더라고요. 작은 것들이 모여 제 일상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분이었달까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짬짬이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지랖 넓은 지인이 자기 멋대로 자리를 만들었지요.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봐도 된다고 너스레를 떠는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들이댔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그런 남편의 대시가 싫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26이었고 남편은 30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에 비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없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결혼 상대로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귄 지 2년 만에 남편이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대요. 솔직히 그것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신혼 1, 2년 즐기고 나면 자기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그럼 언제 아들 딸 낳고 사느냐고 저를 졸라댔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부모님에 비해 나이가 10살 가까이 많으신 것도 남편이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 중 하나였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애가 탔건 말건 제가 준비가 안 됐으면 결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는 애걸복걸하는 남편이 안 돼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끈질긴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니까 남편이 모은 돈이 7천 남짓이더라고요. 물론 7천만 원이란 돈이 작은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저 역시 모아둔 돈이라곤 4천만 원이 전부였으니 처음엔 빠듯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준비를 해나갈수록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하루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를 집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은근히 빨리 결혼했으면 하고 남편을 통해 하신 말씀도 있었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꺼내신 말씀이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합가를 제안하셨거든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건 지금도 전 잘 모릅니다. 궁금한 적도 없었고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도 보는 눈이 있고 들려오는 게 있으니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었지요. 적어도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살고 계시던 단독주택은 몇 억은 갈법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빚이나 대출이 있던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어차피 집이 1, 2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저희더러 들어와 살라셨습니다. 한 3년 들어와 살면서 가족끼리 친해지고 돈도 바짝 모아서 나가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대출을 안 받으면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데다가 어머님 댁에 살면 월세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어머님 말대로 돈 바짝 모아서 3년 안엔 뭐가 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친정부모님께 하니 특히나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합가는 쉬워도 분가는 어려운 법이라며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도 저를 강하게 말리지는 못하셨는데 그게 저희 친정이 사정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친정어머니 입장에선 당신이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으니 차마 끝까지 나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가를 하게 된 게 친정어머니 탓이란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씀과는 별개로 저는 당시 빠듯한 예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물이 올라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 살면 어떤가, 옛말처럼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고 말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눈치 빠르고 일 잘한다 소리를 듣고 지냈으니 시집살이도 비슷하게 잘 해낼 줄 알았지요. 어머님께서는 비록 한 집에 살지만
살림은 따로 했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혼수를 해오길 바라셨습니다. 남편과는 상의 끝에 허례허식의 상징인 예단이라던가 예물도 생략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혼수도 서로 자취하면서 쓰던 거 가져다 쓰자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뜬금없이 어머님이 혼수를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더군요. 어머님은 식기세척기를 놔라, 스타일러도 필요하지 않냐 별의별 걸 다 들이대셨지만 저는 고민 끝에 냉장고랑 세탁기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왜인지 꽤나 실망하신 눈치였어요. 그렇게 냉장고랑 세탁기가 들어오던 날 하마터면 어이없는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는 자꾸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시면서 배달기사님들께 저희 가전을 어디다 놓을지 진두지휘를 하시려 들었거든요. 결국 어머님의 강요에 못 이겨 방해한 이분이나 있었을까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뛰어나오니 이게 웬걸 어머님이 쓰시던 냉장고가 떡하니 저희 주방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불이 나게 내려가니 세탁기도 그렇게 바꿔치기가 되는 와중이었고 제가 기사님들한테 아니라고 새거가 2층에 와야 한다니까 어머님께서 이미 다 설치했는데 왜 사람들 힘들게 하냐입니다. 황당하고 순간 제가 어머님 속을 들여다본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다행히 기사님들이 어머님더러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일을 두 번 하게 만드냐며 짜증을 내시곤 제가 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2층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마터면 정말이지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다니까요. 하지만 냉장고와 세탁기에 얽힌 사연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아침을 원래 안 먹어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 점심은 대부분 회사에서 해결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직업 특성상 외근이 많아서 저녁도 종종 먹고 들어오지요. 그렇다 보니 저랑 남편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일주일에 2-3번 정도였네요. 냉장고가 가득 차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대부분의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시다 보니 그렇게 냉장고에 뭐를 많이 넣어놓고 사시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장을 볼 때 한두 개만 사는 건 너무 손부끄럽다 하시면서 무조건 10개, 20개씩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두 분이서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신다고 해도 같은 식자재를 그렇게 많이 사두시니 결국엔 질려서 못 드시고 있는지 몰랐어서 못 드시고 쓰레기로 낭비되는 일이 잦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런 쇼핑 습관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렇게 매번 대량으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당신 냉장고가 가득 차니 그 식자재를 들고 저희가 지내는 2층으로 올라오시대요. 그러면서 제가 쓰는 냉장고에 온갖 냄새나는 것들을 다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한 번은 드시던 청국장을 뚜껑도 덮지 않고 그냥 냉장칸 안쪽에 숨겨두신 일도 있었지요. 제가 그렇게 후각이 예민한 사람도 아닌데 그 청국장을 발견했을 땐 어찌나 괴롭고 열받던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냉장고 안에 여기저기 끈적하게 뭔가 눌러붙은 자국을 보게 되었는데 그땐 정말 비위도 상하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님께 저희 냉장고에다 뭐라도 두실 거면 제발 뚜껑 잘 닫으시고 지퍼백에다 넣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한 집 살면서 니 거 내 거가 어딨냐입니다. 그리고 저더러 왜 그렇게 까탈스럽냐고요. 사실 냉장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불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었는데 그 안에 낯선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다시 살펴보니 아버님이 평소에 신고 다니시는 운동화였어요. 저희 아버님 무좀도 있으신데 왜 아버님 신발이 저희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건지 어이도 없고 솔직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물으니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 세탁기로는 수건을 빠느라 저희 세탁기에 아버님 운동화를 빠셨다는 거예요. 남의 세탁기로 운동화를 빠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신발이 아니라 수건이었대도 기분이 별로였을 것 같지만요. 아무튼 제가 어머님더러 운동화는 신발만 세탁해주는 곳에 갖다 주시던지 아니면 어머님 세탁기로 하시라고 저희 세탁기로 아버님 운동화 빨고 그러시는 거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지난번 냉장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를 속도 좁고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몰고 가시더군요. 시애비가 무슨 병균이라도 옮기냐면서 저더러 친정부모 신발이었어도 그러겠냐입니다. 친정부모님은 애시당초 남의 세탁기에다 당신들 운동화를 빠실 분들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니 어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그치지 못했고 이번엔 아버님까지 날리셨어요. 저더러 시애비 발이라서 더럽다고 그러는 거냐고 화를 내시길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당신 맨발을 제 맨손으로 만져보래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옛날엔 며느리가 시애비 똥도 먹었답니다. 건강이 어떤지 확인하려고요. 정말이지 대화를 나눌수록 역하고 비위가 상해서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 않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시집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감히 어머님 아버님하고 계속해서 언성을 높일 수가 있었겠어요. 우라가 치밀었지만 꼭 눌러 참고 제발 부탁인데 제 냉장고고 세탁기고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딱 잘라 말했네요. 하지만 단지 이런 일들로 제가 남편과 끝을 낸 건 아닙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생활비였지요.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돈을 모으려고 시댁과학과를 하기로 한 거였으니 생활비를 많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학과 전 남편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고 어머님 아버님도 알겠다 하셨고요. 그래도 어떻게 한 푼도 안 내고 살 수는 없었으니 어차피 다 큰 자식들이 부모 용돈도 주는데 이 정도 못 드리냐 싶어서 40만 원씩 드렸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이 저희 식사를 챙겨주신다거나 청소를 해주신다던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1층과 2층은 어머님이 멋대로 올라오셔서 휘젓고 가실 때를 제외하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공간이었어요. 식사만 하더라도 남편이 야근하느라 늦어서 저 혼자 2층에 있는데도 저녁 같이 먹을래? 그 말 한 번을 안 하셨으니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하지 그랬냐고요? 당연히 해봤지요. 어머님 식사 언제 하실 거냐고 같이 먹어도 되냐니까 남편 오길 기다렸다 먹으라며 그 수저 하나를 안 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어머님이 어디 외출하실 때면 저더러 아버님 뭐 배달음식 좀 시켜드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음식값을 주는 일이 없으셨지요. 게다가 특히 저희 냉장고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 이후로는 저희가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도 고기도 말도 없이 가져다 드시고 하다못해 칫솔치약 같은 생필품도 멋대로 저희 걸 가져다 쓰시대요. 심지어 저희 때문에 가스비고 뭐고 2배도 넘게 나온다며 저한테 5만 원만 주시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내란 식이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두 분 다 집에만 계시고 저희는 맞벌이를 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에 실제로 따져보면 합가한 게 저희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웬만한 오피스텔 월세값만큼은 나가고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분가를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장남이시고 또 저희 남편이 외아들이라 그런 건지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 손님들은 친척분들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일 때도 있었지요. 평일엔 제가 출근을 하니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아무래도 영업직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어떻게 귀신같이 남편이 늦거나 없는 날만 골라서 그렇게 주변 분들을 집으로 부르시대요. 그래놓고는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나중엔 손님 오는 날이면 일부러 귀가를 늦춰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어머님 주변 분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들이 나를 뭐로 보겠냐. 며느리한테 시애미 대접도 못 받고 산다고 흉볼 거 아니냐. 저를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여기저기 자랑해놨는데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고 제 탓을 하시대요. 그게 어찌나 스트레스던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친정에라도 가려고 하면 눈치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친정 문턱 달아 없어지겠다고 하시질 않나. 그렇게 맨날 친구들 만나면 돈은 언제 모으냐.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시달리며 살다가 돌아보니 돈은 돈대로 모이지도 않고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6kg도 넘게 빠졌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대출을 받더라도 아니 반지하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나가자 했습니다. 당신은 집을 비우는 날이 많고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라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어머님이 2층에 올라오시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화가 난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고작 한다는 말이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하고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냐는 겁니다.
나갈 땐 나가더라도 풀건 풀고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시간을 좀 가져보재요. 하루도 더는 못 견디겠으니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내 말 못 알아듣겠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이러다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악을 쓰니 그제서야 남편도 표정이 심각해지더라니까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이나 지났나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분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난리가 나신 거지요. 당신이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했냐, 뭘 했냐, 근데 뭐가 힘들다는 거냐고. 그럴 것 같으면 저더러 혼자 나가 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보여준 태도가 문제였어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어머님의 말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어머님이 저를 힘들게 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시자로 시작하니까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건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 차를 사주셨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사자고 졸랐는데 제가 집부터 사야 된다고 안 된다 했던 차였습니다. 어머님이 차 사주는 조건으로 저를 잘 달래라고 했대요.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께 차 돌려드리라니까 저더러 진짜 왜 이렇게 꼬였냐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나는 친정으로 갈 테니 그리 안라고요. 남편은 제가 허풍 떤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기어이 이튿날 어머님이 사주신 차를 끌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찌나 허탈하던지 저는 짐을 쌌고 용달을 불러서 세탁기랑 냉장고도 실었습니다. 어머님께선 그 광경을 보시더니 저더러 끝까지 이렇게 해야겠냐고 한마디 하시대요. 뭐라고 받아쳐서 한 방 먹일까 생각하다 그냥 건강히 잘 지내시라고 인사 한번 드리고 제 짐만 싹 빼서 나왔네요. 남편과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둘이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이 딱히 없다 보니 오히려 돈 관리하기 헷갈릴 것도 같았고 세금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면 괜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무식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갈라서게 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저희 소개팅을 주선했던 주선자를 마주하게 되었지요. 주선자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잡더니 그래도 어른들하고 살면서 가풍도 익히고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냐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을 알아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괜찮은 남자가 없다면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재산 다 저랑 남편한테 돌아오지 않냐고 혀를 차면서 저더러 성질 좀 죽이지 그랬냐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지인 입을 확 고매버릴까 싶더라니까요. 지인더러 나중에 꼭 시어머니랑 합가해서 오손도손 살아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사과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염치 없고 뻔뻔한 시어머니와 영 끊고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던데 저희 어머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트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제가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데 남편도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서인지 첫 만남부터 말도 얼마나 잘 통하던지 저희는 딱 3번 만나고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둘 나이 28이었어요. 이후로 저희는 결혼 전 4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남편도 저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서로에 대한 굳은 믿음도 생겼지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지요. 처음에 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곳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신우도 있었지요.
신우는 남편보다 6살이 어렸는데 남편 말로는 애교가 많고 착하다대요. 게다가 남편하고 사이도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신우와 친해져서 잘 지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신우는 처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지 안 좋게 보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단 어머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긴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그 예의 없는 행동에도 기분이 나쁘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나한테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은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대응은 더더욱 생각도 못했고요. 한편 그날 알게 된 뜻밖의 사실 하나는 남편의 월급 관리를 어머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자기를 혹시 마마보이로 볼까봐 말을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이 당신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며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더러 당신이 월급 관리를 해주고 싶다 하시더래요. 남편은 솔직히 어머님께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님이 모처럼 의욕을 보이셨던 일이라 자기가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며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단호하게 말하대요.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월급 관리는 무조건 저에게 맡길 거라며 그러니 이 일로 이상한 생각이나 오해는 하지 말아달랍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모아두셨는지 아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1억 정도 될 거랍니다. 저는 제가 모은 돈은 8천 정도 있었고 친정에서 6천을 보태주시겠다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뿐인 딸이 고생하면서 시작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출까지 받는다는 전제하에 3억으로 예산을 잡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주말이고 평일이고 구분 없이 매일매일 발품 팔고 손품 팔기를 한 달, 다행히 저희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보고 간 사람이 여럿이란 말에 마음이 급해졌고 당장이라도 계약금을 걸어야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머님하고 일단 상의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대요. 덧붙이기를 꼭 어머님 말씀을 따르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제가 어머님께 점수 좀 따지 않겠냐는데 그 말이 듣기에 좀 거북하기도 했고 마음은 마음대로 바빠서 내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도 남편이 저를 위해 그런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결국 남편 말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주말에 이미 약속이 있었기에 남편 혼자 어머님을 만나 뵙고 오기로 했지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을 만나고 온 그날 밤, 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전해 들은지라 정확히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1억이란 돈은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럼 얼마나 있는 거냐니까 4천 정도 있는 것 같대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쓰셨대냐고 물으니 자기도 똑같이 여쭤봤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다 먹고 사는데 썼다고 그러시더랍니다. 당시 남편이 말하길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은 연금을 받고 계셨고 계단 청소를 다니시며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수입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따로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론 부족하셨던 건지 아들이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반도 넘게 쓰셨다는 게 솔직히 저로선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이 정말 몰랐을까? 그런 의심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소화기에 대고 정말 엉엉 우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결국 그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다시 어머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에야말로 상의를 해봐야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희에게 미안해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성을 내시대요. 부모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자식 돈도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저희가 당신을 무슨 빚쟁이 취급을 한다나 어쩐다나 시쳇말로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니 남편도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었네요. 하지만 이내 어머님께선 어쨌든 미안하게 됐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빨리 장가간다고 할 줄 몰랐고 언젠간 당신이 채워놓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저희 집을 시댁 근처에 구하래요. 그러면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애는 당신이 책임지고 돌봐주시겠다고요. 하나고 둘이고 상관없답니다.
그러면서 요새 애 봐주는 사람들도 한 달에 몇백씩 줘야 한다는데 당신한테 맡기면 저희도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좋지 않냐고. 사실 그 무렵 제가 아는 언니 애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네요. 그런데 마침 어머님께서 먼저 아이를 봐주겠다 하시니 그 제안이 솔깃하긴 하대요. 남편도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친정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원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남편하고 사이는 좋았고 청첩장까지 나온 마당이었으니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파혼한다고 사라진 돈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파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대요.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머릿속에서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써봤답니다.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친정부모님께 다 털어놓았어요. 두 분 다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래도 친정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봐주겠다는 약속이 마음에 걸리시는 눈치시대요. 그도 그럴게 저희 친정어머니는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애를 낳아도 도와주실 상황이 못 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네요. 구구절절 적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둘 다 회사 일 때문에 휴가를 오래 낼 수가 없어서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신우가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시댁에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냐입니다. 어린 신우가 그러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나마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가까운 거리였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시댁에 들렸네요.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랑 어머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와 남편의 빈손을 보고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또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아무것도 안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순간 어머님께서 이 사람 돈을 그렇게 다 쓰지 않으셨으면 저도 뭐라도 사왔을 거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순 없어서 시간이 없었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이내 신우가 어머님도 남편도 다 있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선을 넘더군요. 아직 30도 안 된 신우가 애인도 없는 신우가 저더러 한다는 말이 자기가 웬만한 남자는 다 만나봤대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기 오빠만한 그러니까 제 남편만한 남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힘들게 버티신 불쌍한 분이라고 잘해드리래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손이 시누이가 그런 소리를 해도 어이가 없을 판국에 한참 어린 신우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제 할도리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아가씨나 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지금 이러는 거 굉장히 무례하고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덧붙였고요. 그러자 신우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봤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무리 신우가 저보다 아랫사람이어도 어머니 믿는 자리에서 신우한테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어딨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더러 그러면 신우가 먼저 함부로 말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는 이건 신우가 잘못한 거라면서 어머님더러 신우 너무 감싸고 돌지 말라며 상황을 정리하대요. 결국 한 30분도 못 있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곤이 2배, 3배로 늘어난 느낌이었지요. 남편은 신우가 아직 생각이 어려서 그렇다며 저더러 좀 이해를 해달라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벌써부터 신우 감싸고 돌 거면 이 결혼 무른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금세 미안하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제가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네요. 저희 부부는 4년이란 시간을 만났고 아이도 둘은 낳고 싶었기 때문에 따로 신혼은 갖지 않기로 했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당신이 하나건 둘이건 봐주신다 하셨으니 직장에 대한 제 걱정도 사라졌고 그래서 하루빨리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언젠가부터 걸핏하면 허리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셨어요. 어머님이 계단 청소를 하고 계시기도 했으니 자식으로서 그런 소리를 듣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생전 어머님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볼 생각을 안 하길래 저희가 모시고 정형외과부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시대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그렇고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진맥을 해봐도 딱히 큰 문제는 못 찾겠다 하고, 그러니 남편이나 저나 자식 입장에서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댁에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현관은 열려 있고 설마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다행히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님께 제가 들어왔다고 인기척을 하니 어머님께서 허겁지겁 몸에서 물기도 안 닦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막 밀어내시는데 순간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골프채였지요. 골프채 한두 개가 아니라 세트에 집안에서 연습할 수 있는 인조잔디 매트까지 거실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순간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저를 밀어내는 어머님을 향해 버티고 서서는 저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신 양반이 이게 다 뭐냐고요. 그랬더니 누가 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뭐 제가 형사도 아니고 어머님을 취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제서야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왜 어머님이 종종 골프 브랜드 옷을 입고 계셨던 건지, 시댁에만 오면 골프 채널을 보고 계셨던 건지. 솔직히 어머님이 골프를 치시건 축구를 하시건 그거야 제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건강하시다는 뜻이니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자꾸 그 6천만 원, 그 피 같은 아까운 남편 돈으로 골프를 치고 다니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그 돈이 없어서 대출도 생각보다 더 받았고, 그래서 다달이 나가는 이자도 많은데, 그래도 어머님한테 골프를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한테 일단 상황만 일러두고 알고나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더러 저볼 낯이 없다고 미안하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양가 어른들 모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축하한다 소리는 하시면서도 애를 봐주는 일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으셨지요. 솔직히 불안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결국엔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제가 회사에 출산휴가를 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맥을 못 추시겠다며 무조건 입원을 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뭐 입원시켜달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입원은 못 하시고 그저 저희 볼 때마다 앓는 소리 죽는 소리만 해대셨습니다. 어머님의 꾀병이 심각해진 무렵 전 예정대로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간 제가 복귀를 했을 때 제자리가 남아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어차피 어머님이 봐주신다 했으니까 회사에 복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네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어머님께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회사에서 멀쩡히 휴가를 주는데 왜 안 쓰냐면서 기어이 늙은 시애미를 고생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황당해서 어머님이 먼저 애를 봐주겠다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집도 시댁 근처에 구하라 하셔놓곤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시냐고 저도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다 지키고 사냐대요. 약속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라나요. 초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할 가치가 안 느껴지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안 맡긴다고 대신 저희 애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 눈에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하고 서운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거든요. 제 자신이 바보 같기도 했고 돈 생각도 나고 그냥 복잡했어요. 그런 저를 본 남편도 생각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더러 그러면 그냥 6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 대신 애 봐준다고 해서 넘어간 건데 이렇게 나오시니 참 곤란하다면서 그냥 자기 몰래 쓴 6천만 원 달라고
그래야 나도 처갓집에 면이 서지 않겠냐고 조용히 따지는데 제 남편이지만 무섭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을 갖다 팔랍니다. 먹고 죽을래도 6천만 원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알겠다면서 그러면 그냥 앞으로는 안 보고 살자고 그러대요. 자기 어머니지만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양반인지 몰랐다면서 자식으로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서로 더는 보지 말고 살자는 말을 어찌나 담담하게 하던지 남편을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정말 미안하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육아휴직을 쓰자고 그러대요. 복귀를 못해도 이직은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그냥 자기가 다 미안하답니다. 그런 남편한테 차마 뭘 따져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신우가 일방적으로 어머님과 자기 소식을 문자로 알려오긴 하는데 잘 읽어보면 돈 달라는 소리여서 적어도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있네요. 남편도 저한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입장이라 딱히 어쩌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다행히 친정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정리하시고 육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매달 200만 원씩 챙겨드렸는데 얼마 전 저희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며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셨지요. 언제까지 받기만 하는 자식일런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언젠간 이 은혜에 보답할 날이 있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돈 뽑아 먹으려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질려서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에서 지 역할 똑바로 못한 남편이 제일 한심한 X지만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기관은 다르지만 둘 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도 저도 구급 공무원에서 시작한지라 거리는 비슷비슷하고요. 아시다시피 밥봉이에요. 제가 공무원이란 직업을 고른 건 솔직히 직업적 사명이라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유지하기에 좋은 직업 같았거든요. 사기업보다는 업무량도 덜할 것 같았고요. 남편의 경우 아버님께서 젊어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잘 돼서 큰돈을 만지신 적도 있었지만 외환위기 때 쓰러지셨고 이후로 예전의 영광은 되찾지 못하셨다네요. 그러다 몇 년 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그로 인해 그나마 가지고 계시던 얼마 안 되는 재산까지 다 잃으셨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의 흥망성쇠라고 해야 할까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인 직장을 갖겠다고 다짐했다고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공부를 시작한 거지요. 구구절절 말이 길었지만 결국 한마디로 남편이나 저나 가늘어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요새는 힘들게 합격하고도 관두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이란 직업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가 어른들 모두 정말 기뻐하셨지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제가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댁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댁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을 며칠 앞두고 이리저리 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때였어요. 처음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어머님께서는 결혼할 때 저희 둘 섭섭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남편을 통해서 오래전 아버님이 주식에 큰돈을 잃으셨다는 사실도 그래서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상황이라 그런 어머님의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려고 소위 따로 차신 주머니가 있으신가 하는 기대감도 있었답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도 꽤나 좋은 눈치였고요. 그러다 상견례를 하던 날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치시는 걸 보곤
그때는 확실히 해주시려나 보다 생각이 들었고 정말 감사했지요. 저희가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보태주시는 돈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를 해주실진 모르지만 솔직히 적어도 5천은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산을 대충 그렇게 잡고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는 신혼집으로 마음에 드는 몇 개의 매물을 두고 이리저리 비교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정확히 얼마를 언제 주시겠다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저나 남편이나 어머님 말씀을 어찌나 믿고 있었는지 설마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여쭤봐야 어머님 기분을 안 상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싶어서 남편과 시댁을 찾았습니다. 참고로 시댁도 친정도 그리고 저희 집도 다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래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진 않아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댁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저희가 온 걸 무척 반가워하셨지만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태도는 뭔가 저희를 피하시는 눈치였지요. 그때 불현듯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해주기로 했던 돈은 못 해줄 것 같다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약간 높아진 언성으로 물으니 어머님께서 그걸 바로 꼬투리 잡듯 지적하시며 돈을 맡겨놓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둘이 탄탄한 직장도 있지만 당신들은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버티고 사는데 기어이 돈을 받아가야겠냐고 그렇게 결혼하면 니네 마음은 편하겠냐고 저희 둘의 양심에 물어보려나요? 제 성격이 원래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와중에도 어머님한테 5천만 원만 기대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 정도면 대출을 받아도 허덕이며 갚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싶었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걱정하게 하기도 싫었고 중간에서 난처해질 남편을 생각하니 그것도 마음이 안 좋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니까 더 힘들게 하기가 싫었네요. 비록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저희 둘만 놓고 보자면 모난구석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다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 가령 남편은 게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꼭 2-3시간은 게임을 하며 보냈는데 그래야 자기는 다음날 출근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나요. 반면에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조용히 책을 읽는다거나 공부를 하는 편이지요. 여기서 공부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배우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재테크 공부 같은 거요. 몇 번의 다툼 끝에 저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남편은 작은 방으로 저는 거실에서 각자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사이가 좋아졌어요. 서로 충분히 스트레스를 풀었으니 예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편 그렇게 지내는 중 하루는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았던 게 어머님께서는 이전에도 2번이나 연락도 없이 오신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집에 없었기에 그냥 돌아가셔야 했지요. 그래서 꼭 연락 좀 하고 오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냥 오신 걸 보곤 대단하시네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그날은 저희가 집에 있었으니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선 지나가다 들렸다며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는 대뜸 저희 집 냉장고를 여시면서 이것 보라고 텅텅 비었다며 이러면 당신 아들은 뭘 먹고 사냐입니다. 아무렴 현대사회에서 궁기해야겠어요. 소리가 목구까지 올라왔지만 어머님이랑 싸울 것도 아니니 그 말은 삼켰고요. 대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식재료를 시켰고 이따 새벽에 오기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요새는 온라인 마켓도 그렇고 대형마트도 그렇고 직접 가지 않아도 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며 주부인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보고 사야 되는 거랍니다. 남편이 먹을 건데 남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인터넷으로 먹을 거를 사냐고요? 아무렴 침이야 뱉겠어요. 그 소리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시장에 다니고 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언제 장봐와서 다듬고 차리고 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대뜸 저더러 결혼했으면 살림이 먼저지. 공부고 나발이고 그런 건 할 시간이 있고 장보러 갈 시간은 없냐는 겁니다.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남편이 1순위, 시댁 식구들이 2순위 그렇게 돼야 하는 법이라면서요. 당신도 여자고 딸도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나? 신기하대요. 한편 그 와중에 제가 공부하는 건 또 어떻게 아신 건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게 대단해 보여서 신우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머님한테 들어간 것 같다고. 아무튼 그래서 공부랑 장 보는 건 별거고 그러면 게임하는 어머님 아드님이 장을 보는 게 더 맞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갖고 출퇴근을 하고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 말씀 들었냐며 앞으로 쓸데없이 집에 와서 게임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집에 올 때 시장 들려서 장 봐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밥은 내가 차려주겠다고요. 어차피 저는 요리하는 건 좋아해서 밥은 늘 제가 했고 뒷정리는 남편이 했는데 남편 일거리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진짜 금방이라도 터질 듯 빨개져서는 어이가 없다며 저더러 내가 너한테 하랬지 네 남편 시키랬냐고 목소리를 높이시대요. 그래서 저도 남편 입으로 들어갈 건데 자기가 보고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라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대로 돌려드리니 더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대요. 어머님이 씩씩대며 돌아가셨고 저라고 마음이 편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소리 듣기는 글렀구나 싶었는데 그게 뭐라고. 저도 사실 착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기운 셈이니 그래도 할 말은 해서인지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하대요. 이후로 어머님과는 적당한 거리감이 생겼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이 꼴을 못 보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4살이 많았고 결혼도 했는데 신우 남편하고 사이는 안 좋은 눈치였어요. 남의 부부 속사정이야 제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남편 말로는 두 사람이 상극이랍니다. 그래도 왜인지 이혼은 안 하고 산다나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자기가 무슨 어머님의 대변인, 변호사라도 된다 싶었나 봐요. 신우는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고운 심성의 소유자인지 그리고 아들인 남편을 얼마나 끔찍히 아끼셨는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그러다 한 번은 자기는 자기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훌쩍이길래 저도 저희 친정어머니 생각하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다고 솔직히 딸들은 다 그렇지 않냐고 쏘아붙여버렸습니다. 유난도 적당히 해야지. 무슨 심파극 찍는 것도 아니고 그날따라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한편 시간이 흘러 저희가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용돈으로 한 100만 원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얼마 전 결혼기념일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100만 원 드렸거든요. 그마저도 안 받겠다 하시는 걸 제가 꼭 받으셔야 한다며 드렸네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친정 부모님하고 다르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5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태도도 태도지만 액수에 깜짝 놀랐어요. 500이면 저희 둘 중 한 사람 월급을 넘는 금액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시냐 하니까 니네 부모도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지 않았냐며 당신들도 여행 가려고 한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아셨나 궁금했지만 일단은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 돈으로 가시는데 제가 용돈을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대번에 안색을 바꾸시며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행을 가냐 이거냐입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잔말 말고 5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보내랍니다. 안 보내면 가만 안 둘 거래요.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는데 기가 차더라니까요. 남편에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올해 500만 원 해드리고 이후로 미래 용돈에서 까면 되는 거 아니네요. 예를 들어 내년에 100만 원 드릴 거에서 80만 원만 드리고 그런 식으로 20만 원씩 까면 괜찮지 않겠냐고요. 제가 그 액수는 다 누가 정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내년에 어머님 아버님 100만 원씩 드린다고 했냐고 그러면서 어디다 돈을 쌓아놓고 사냐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내가 결혼하면서 어머님 말 바꾸신 걸로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뭐 제대로 된 거 하나 받은 게 있냐. 지금 누구 덕분에 대출 갚느라 고생인 줄 알긴 하냐. 5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라도 되냐. 정말 따다다다 쏘아붙였네요. 그제서야 남편도 한 발 물러나긴 했는데 그 분을 삭힐 수가 없더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고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께 500만 원은 못 해드린다는 제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 했기에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먼저 어머님께 연락을 드린다거나 그런 일도 없었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무 상관도 없는 신우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일하는 시청 앞으로 온 신우가 얘기 좀 하자며 저를 카페로 이끌더군요. 이번엔 또 무슨 심파를 찍으려고 동시에 카페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신경이 날카롭게 섰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는 보자 싶어 순순히 신우를 따라갔습니다.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저는 결혼 생활이라는 걸 며느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도 한참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정말 500만 원을 욕심냈겠냐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정성을 보려고 어머님이 저를 테스트하신 거랍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황당해서 말 그대로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공부하고 그러지 않냐며 그 시간에 어디 마트라도 가래요. 식당이라도 가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솔직히 500만 원 금방 번답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만 들여도 어머님 아버님이 절 최고의 며느리라고 추켜 세워주실 분들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남편더러 배달이라도 시켜야겠다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말을 어디로 들은 거냐며 며느리인 제가 벌어와야 되는 거랍니다. 시부모님을 향한 제 효심을 보고 싶으신 거래요. 말 같지도 않아서 아니 효도를 받아도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자식인 형님이나 저희 남편한테 먼저 받으셔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자식들 다 눈뜨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저더러 고생을 대신 하길 바라시는지 모르겠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특이하시다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네가 그렇게 잘났냐? 니네 부모가 그렇게 돈이 많냐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니까요. 그런 신우를 보고 있으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신우한테 더는 할 말이 없다고 쪽팔린 줄 알라고 한마디 남기고 먼저 자리를 떴네요. 집에 오니 남편이 거실에 있었는데 표정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새 신우가 일렀구나 싶었지만 표정이 왜 그러냐 하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입이 근질거렸는지 남편이 먼저 오늘 자기 누나 만났냐고 묻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헛소리를 하더라고 나한테 투잡 끼어서 어머님 여행비를 벌어오랬다니까 그런 말이라도 알겠다고 하지 그랬냐고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번에부터 어머님하고도 그렇고 왜 윗사람들이 말만 하면 무조건 싫다 못한다 그러냐나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머님이나 신우가 나한테 말이 되는 걸 할 수 있는 걸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현명한 여자는 이해심이 넓대요. 이렇게 집안에 큰 소리 날 일이 없게 한다나요? 결국 그날 저희는 이혼 소리가 오갈 만큼 크게 다투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날 다툼으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며 제 시간을 갖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 돼요.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저녁 차려주고 남편 쉬는 동안 집안일도 대신 한다는데 저는 유별난 것 같답니다. 자기가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기억상실이라도 걸렸냐고 우리 맞벌인 거 까먹었냐고 그러면 나도 공무원 때려치게 당신도 다른 남자들처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냉전 상태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은 다가오지 아마 남편 똥줄이 타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그나마 100만 원 드리려던 것도 괘씸해서 한 푼도 안 드리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뭐 남편도 자기 비상금 정도는 있을 거란 생각도 있었고요. 참고로 저희가 결혼할 때 제가 해온 돈이 더 많아서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결혼기념일까지 3일을 앞두고 남편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는지 비행기는 죽어도 안 탄다고 하셨답니다. 당사자가 비행기를 안 탄다 하니 당연히 해외여행은 없던 일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대화를 계기로 남편이 조금씩 제 눈치를 보면서 저랑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날의 대화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지만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어쩌겠나 싶은 마음으로 저도 마음을 좀 풀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당일이었습니다. 고기나 실컷 먹자는 아버님의 말씀에 어머님 아버님, 저희 부부 그리고 신우까지 모였네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우가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더러 결혼기념일 여행을 못 가게 되었으니 팁이랑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사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돈을 모아서요. 황당해서 제가 신우더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자기가 벌써 다 알아봤는데 다 합쳐서 한 700만 원이면 된다고 신우,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셋이 돈을 모아서 사자대요. 자기가 한 250 낼 테니까 저희더러 450 내라면서 그래도 해외여행보다 싸게 먹히지 않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왜 셋이냐? 언니 남편도 있으니 넷으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는 아니 그게 아니지 싶어서 아니 안 산다고. 그럴 돈이 없다는데 진짜 왜 이러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그까지 푼 돈 가지고 왜 자꾸 일을 키우냐입니다. 그때부턴 진짜 쪽팔리고 뭐고 할 거 없이 고깃집 복도에서 신우랑 저랑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뛰어나와서는 당연히 신우 편을 드셨지요. 저더러 돈밖에 모른다면서 아주 그냥 가족을 위해서 이런 한 푼 쓸 생각이 없다나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해보기도 전에 자기가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남편더러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당신 가족들 왜 우리한테 돈을 뜯어가지 못해 안달이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도 잘한 게 없답니다.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고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그까짓 500만 원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나고요. 저도 결국 가진 거라곤 그거 두 쪽밖에 없으면서 왜 당신 가족들은 이렇게 주제 파악도 못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말할 것도 없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시부모님도 부담스럽고 저렇게 앞뒤 생각 없이 내질러대는 신우도 밥 마시고 무엇보다 당신이 못 믿어 못 살겠다 했지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짐 챙겨서 시댁으로 가라고 했어요. 장가 올 때 가져온 돈은 내가 계산해서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했네요. 참고로 어머님 아버님이 곧 정리하신다고 약속하긴 하셨지만 남편 앞으로 받아놓은 대출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안 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신의 한 수였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세게 나가니 남편은 저번처럼 다시 한번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더는 못 참아주겠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실랑이가 오갔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끝까지 돈 500이 뭐라고 이혼을 하느냐고 저더러 후회할 짓 하지 말랍니다. 그 돈 이제 들어와서 줘도 안 받는다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 분명히 또 달라고 하실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망할 시누이만 생각하면 그 엑스랑 가족이랍시고 얽혀 사느니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사는 게 낫다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는 걸로 마음먹을 수 있었네요. 남편과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서야 친정에도 그간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정말 제가 큰 불효를 했지요. 너무 속상해 하셨거든요. 아, 남편에게선 연락 계속 와요. 하는 말이야 뻔하지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겠다. 됐다고 했어요. 나 자신은 내가 지킬 거라고,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후로 공무원 일을 하면서 틈틈이 전문직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직 1차만 합격한 상황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잘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당분간은 더 나은 삶을 목표로 그것만 바라보며 정진하려고 합니다.